자, 11장 이제 방향족 화합물 파트로 넘어가 봅시다. 방향족 화합물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방향족 화합물의 대표적인 물질인 벤젠 고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벤젠 고리 구조 같은 경우에 이제 공명이 굉장히 독특한 성향을 띠고 있는데요. 일단 모든 결합이 같은 결합 길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동등한 기여도를 가진 공명 구조 사이에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공명 혼성 구조를 나타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왼쪽에 있는 공명 구조와 오른쪽에 있는 공명 구조가 파이 전자들이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바로 옆자리에 채워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뭐 왼쪽에 있는 구조와 오른쪽에 있는 구조가 완벽하게 동등한 기여도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벤젠고리 전체는 파이 전자가 정확하게 2분의 1씩 모든 탄소에 다 나뉘어져서 이렇게 걸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결합 길이하고 그 옆에 이 결합 길이가 결국은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육각형 고리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결국엔 이거죠. 파이 스타 오비탈들이 겹침이 있어서 그래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파이 스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파이 스타가 그 옆에 있는 탄소에 파이 스타 오비탈과 이렇게 겹쳐져 있고요. 그 옆에 파이 스타가 또 그 옆에 있는 탄소에 또 파이 스타와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 겹쳐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 파이 스타랑 이쪽 파이 스타도 역시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 전자가 요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 자리도 파이 결합이 되고 여기도 파이 결합이 되고 그리고 여기도 파이 결합이 되고 여기도 파이 결합이 되는 모든 자리가 다 파이 결합을 갖고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컨주게이션 이펙트, 그러니까 끊어져도 끊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 컨주게이션 이펙트가 컨주게이션 효과가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 중에서 공명에 의해서 안정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구조가 바로 벤젠 고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벤젠들은 그냥 작용기로만 친다면은 앞쪽에서 배우셨던 그냥 알켄하고 거의 유사한 구조로 보이지만 이 파이 결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CC 이중 결합에 있는 이 파이 전자들하고는 거동 자체가 대단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는 어찌됐든 간에 이 파이 결합성 오비탈 안에 들어있던 전자쌍이 양쪽 파이 스타 오비탈로 이렇게 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게 전이가 되는 순간 이건 잠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결합이 만들어졌다가 또 끊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벤젠은 파이 전자가 파이 스타로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여기 새로운 파이 결합이 또 생겨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결합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뭐 하다못해 양성자 같은 이런 친전자체가 나타나서 이 전자를 파이스타로 딱 전이 됐을 때 얘가 가서 붙어버리면 되는데 파이스타로 전이 된 줄 알았더니 거기가 파이예요. 그러니까 붙을 수가 없어요. 두 탄소 원자핵의 인력을 계속해서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가 탄소들보다 전기음 성도가 센 편이 아니라서 전자를 뺏어가는 게 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매우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알켄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 그 내용들이 다 써 있어요. 고리 내의 모든 파이 결합이 파이스타와 파이스타 사이에 겹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끊어지는 파이 결합의 특성상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전자전이가 일어나도 계속 결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 전자의 결합성을 유지하기 쉬울수록 반응성은 낮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공명에 의해서 안정화가 되는 효과, 그러니까 결합이 잘 안 끊어지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가지는 화합물들을 모조리 방향족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족을 위주로 해서 이번 단원에서 다룰 생각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벤젠의 파이 결합이 안정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이제 다른 분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사한 분자들의 구조와 안정성을 비교해 보면은 벤젠의 특이성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 육각형 고리들인데 여기에는 육각형 고리 구조 안에 파이 결합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결합이 하나 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결합이 2개. 이게 벤젠이에요. 파이 결합이 3개. 자, 그럼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수소들까지 생각해 보시면 모든 탄소마다 수소가 2개씩 붙어 있으니까 이 분자 내에는 모든 결합이 다 시그마 결합이에요. 시그마 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시그마 결합은 어찌됐든 간에 파이 결합보다는 훨씬 강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안정한 결합들을 하고 있다. 반응성이 좀 떨어지는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 탄소하고 이 탄소의 수소가 하나씩으로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시그마 결합이 양쪽에 있는 탄소와 수소의 시그마 결합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탄소와 탄소 사이에 파이 결합이 하나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CH 시그마 결합 두 개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CC 결합 하나가 CC 파이 결합 하나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 에너지 차이를 계산해 보시면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결합 두 개의 결합 에너지하고 CC 파이 결합의 결합 에너지 요의 차이를 구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18kJ/mol 정도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가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파이 결합이 하나가 이게 118이니까 그냥 반올림해서 이걸 120 정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120 정도면은 여기에 파이 결합이 이렇게 두 개가 돼 버리면 원래는 240kJ 정도가 좀 생성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30kJ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대략 한 10kJ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6에서 8kJ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대략적으로 한 10kJ 정도가 에너지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높아져야 되는데 덜 높아졌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조금 안정화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파이스타와 파이스타의 겹침으로 인해서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던 그 컨주게이션 이펙트에 의한 안정화가 여기서 이만큼의 에너지로 나타났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에 파이랍이 이렇게 다이앤으로 이렇게 컨주게이션 된 다이앤이 아니라 격리된 다이앤으로 나왔다 그러면 아마 거의 딱 맞게끔 240kJ 가까이 되는 에너지가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벤젠으로 또 넘어가 보니까 이대로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뭐 컨주게이션 이펙트를 빼고 본다면 여기가 360kJ이 나와야 되겠죠. 원래는 360kJ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컨주게이션 이펙트가 하나당 이렇게 한 10kJ 정도 줄어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하나, 둘, 세 군데가 겹쳤죠. 그리고 한 33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낮아져요. 여기 보시다시피 206kJ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210kJ라고 합시다. 대충. 자, 그러면 여기서 360에서부터 210까지 에너지 차이를 계산해 보시면은 거의 150kJ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여기 컨주게이션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파이 전자가 컨주게이션이 돼 있지 않은 이쪽 반대쪽 파이스타로 이렇게 전이가 됐을 때는 이것도 어차피 일반적인 알켄처럼 쉽게 끊어지는 그런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느 쪽으로 다 전이가 되더라도 계속 파이랍을 유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공명 안정화 에너지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큰 에너지의 이득을 보는 요 에너지 값을 우리는 방향족 공명 안정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족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공명 안정화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곧 바로 뭐냐면은 반응에 필요한 필수 에너지, 다시 말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보통의 에너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뭐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한 뭐 30kJ, 40kJ 뭐 이 정도가 걸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에너지에다가 이 에너지를 다 합산을 해줘야, 그래야 이 벤젠고리가 비로소 반응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작용기들에 비해서는 반응성이 매우 낮은 그런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다 옆에 써 있는 대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파이랍의 반응성보다 훨씬 낮은 반응성을 보이게 되고요. 방향족 화합물은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켄에서는 여기다가 뭐 HX 첨가 반응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해서 X가 쑥 들어가고 여기로 H가 붙고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벤젠고리 같은 방향족에는 HX 이런 걸 넣어봐야 반응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여기다가는 뭐 H2PDC 이런 거 하면 뭐 수소가 첨가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H2PDC 이 정도 써가지고는 반응이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뒤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H2PDC를 이용해서 반응이 가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매우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줘야지만, 그러니까 아주 큰 에너지를 줘야지만 반응이 갑니다. 한마디로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정도를 제시해 줘야, 그래야 방향족이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벤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벤젠의 파이 MO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겁니다. 위에는 그냥 모양으로 각 p오비탈, 각 탄소마다 존재하고 있는 p오비탈들이 시그마 결합, 이 약간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시그마 결합들인데요. 이 시그마 결합들의 수직한 방향으로 p오비탈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마치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각 탄소마다 도넛 모양으로 삥 둘러싸서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오비탈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벤젠의 파이 MO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벤젠은 특이하게도 중심 부위가 이렇게 전자밀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수소가 붙어 있는 쪽이 비교적 전자밀도가 조금 낮아지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고리구조 그 파이 MO를 그리는 방법을 여기서 소개를 할 건데요. 고리구조 파이 MO는 그 고리가 몇 각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금 요거는 벤젠이니까 육각형 고리겠죠. 그래서 뭐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원을 동그랗게 하나 딱 그려 놓으시고, 원에 대해서 제일 아래쪽 여기에다가 바닥 상태 에너지를 하나 표시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원 내부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건 벤젠이니까 정육각형을 그리면 되겠죠. 정육각형이면 여기 꼭지점 하나에다가 반대쪽 꼭지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 2개, 여기도 꼭지점 2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선분으로 연결시키면은 원 내부에 내접하는 정육각형 고리 구조 하나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정육각형 고리를 하나 그려 놓고요. 이 원을 정확하게 2등분 하세요. 이렇게 2등분을 하시면 이 2등분 선이, 이 점선이 바로 결합을 이루기 이전 상태의 에너지 상태, 그래서 non-bonding 에너지 레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non-bonding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에너지가 낮은 쪽을 결합성 MO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너지가 높아지는 쪽을 반결합성 MO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접하는 꼭지점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에너지 레벨을 하나씩 하나씩 표기를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전체 파이 MO가 몇 개인가에다가 그 에너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벤젠 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게 파이 전자가 토탈 몇 개인가, 그걸 세서 여기다가 하나씩 채워주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파이 결합 3개죠. 그러면 각각의 결합마다 전자가 쌍으로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총 6개네요. 그래서 훈투의 규칙에 따라서 제일 아래쪽에서부터 전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채워주시면은, 아주 총 6개를 다 채워주시면은 이 분자 배치, 전자 배치 자체를 보시면은 바닥 상태 에너지부터 결합성 MO에만 모두 전자를 꽉 채운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6개의 탄소들이 이 p오비탈의 전자를 하나씩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자들이 결합을 하기 전에는 이 점선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벤젠 고리를 형성하고 나니까 파이 전자가 전부 다 non-bonding일 때보다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부 에너지가 낮아졌으니 이 전자들은 모두 다 에너지의 이득을 보고 있어요. 요 non-bonding일 때보다 에너지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요 에너지를, 요런 전자 배치를 갖고 있고, 전체 전자, 파이 전자까지도 어찌됐든 non-bonding일 때보다 에너지의 이득을 극대화시킨 구조. 그래서 에너지의 이득 최대인 전자 배치,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지는 화합물만을 우리는 방향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현법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좀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마디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마디가 하나씩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좀 더 심화된 개념을 뭐 약대 가셔서, 또는 뭐 아니면 화학과에서 더 고학년으로 진학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는 이제 피트 같은 데서 나오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알아두시면 좋긴 하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파이 MO를 표현하는 방식까지는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벤젠의 특징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벤젠의 명명법이 나오는데요. 벤젠은 뭐 사실 앞에서 배우신 아이오팩 명명법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아이오팩 명명법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요 일치환 벤젠에서는 좀 외울 게 많아요. 이건 사람들이 그냥 관용적으로 부르는 이름들이라서 일치환 벤젠은 보통 관용명을 아이오팩 명으로 사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오팩에서도 이걸 허용하기 때문에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제일 흔하게 자주 등장하는 일치환 벤젠 중에서 좀 암기를 해둬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여기 맨 끝에 있는 요 나이트로 벤젠이라고 하는 것 하나를 빼고 9가지 종류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미트디트나 아니면 피트, 심지어는 학교에서 화학과에서 보는 시험에서조차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9가지 방향족고리가 주로 나오고요. 그 외의 것들은 그다지 많이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필수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관용명이라서 이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라서. 자, 그래서 벤젠고리에 일단 메틸기가 하나 붙어 있으면 원래대로 한다면 메틸벤젠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아니 사실은 벤젠고리 자체도 관용명이잖아요. 벤젠을 아이오팩 네임대로 한다면은 탄소수를 세서 6개니까 이거는 사이클로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사이클로 헥사 135 트라이엔, 원래는 이렇게 해야 아이오팩 규정상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아무도 안 써요. 이렇게는 안 써요. 이건 전부 다 그냥 벤젠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관용명이 다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틸벤젠이 아니라 이거는 톨루엔, 메틸기가 붙어 있을 때, 그 다음에 OH가 붙어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페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원래대로 한다면은 뭐 이렇게 하죠. 사이클로 헥사 135 트라이에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걸 그렇게 부르지 않고 페놀이라고 쉽게 부르고 있고요. NH2가 붙어 있으면 아닐린, 그 다음에 메톡시가 붙어 있을 때가 아니솔, 그 다음에 카복실기가 붙어 있을 때를 벤조익 애시드, 그 다음에 나이트라일기가 붙어 있을 때를 벤조나이트라일, 자, 그 다음이 바이닐기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을 때 이거를 스타일렌,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작용기가 하나 붙어 있을 때 벤자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여기 아세틸기가 하나 붙어 있을 때 아세토페논, 이렇게 해서 9가지 정도는 시험에도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학교 시험이건 피트건 미트건 어디서건 요 9가지는 되게 자주 나오는 애들이니까 요 정도는 일단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벤젠을 모체로 잡아버리고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나이트로 벤젠 이렇게 써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벤젠에 CL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클로로벤젠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벤젠고리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에틸기가 붙어 있다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아니솔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는 에톡시벤젠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치환 벤젠들은 보통 이렇게 그냥 관용명 주로 사용하는 거 9가지 정도에다가 나머지는 대부분 뭐 어떤 치환기가 붙어 있는 벤젠인가 하는 식으로 명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용명 이외의 명명은 여기 다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치환부터 이치환이 하나 빠졌네요. 이치환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페이지 하나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치환 벤젠부터 제가 필기로 해드릴게요. 이치환 잠깐만요. 두 번째니까 좀 깔끔하게 해야죠. 네. 2번 해놓고 이치환 벤젠 이렇게 합시다. 이치환 벤젠도 관용명을 그냥 주로 사용하는 것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CH3가 하나 붙어 있고 그 바로 옆에 CH3가 또 하나 붙어 있는 거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대로 한다면 다이메틸 벤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요. 이걸 관용명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일렌이라고 쓰고 있는데, 메틸기가 꼭 이렇게 바로 이웃자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벤젠 중에서 이렇게 메틸기 하나랑 메틸기 하나가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배열을 갖고 있는 거. 이건 이름이 뭘까? 그러면 이것도 자일렌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또 메틸기들이 다른 방식으로 붙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메틸기 하나랑 이 자리에 또 메틸기가 하나 붙어 있는 거. 이것도 역시 자일렌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자일렌인데 그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접두사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이거는 1, 2 이렇게 해서 1, 2 자일렌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1, 3 1, 2, 3 해서요. 이건 1, 4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주로 이런 벤젠고리에서는 최초로 붙어 있는 치환기 하나에다가 그 치환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치환기, 첫 번째 치환기가 붙어 있는 이 자리를 입소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자리를 올소라고 부르게 돼요. 올소. 이거는 다 라틴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자리를 메타라고 쓰게 되고요. 메타. 그 다음에 이 자리, 그 옆에 자리가 이제 파라가 됩니다. 입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 자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올소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메타는 하나 넘어선, 건너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파라는 반대 방향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메틀기가 지금 바로 이웃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앞에다가 올소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올소 자일렌. 이걸 다 쓰지 않고 보통 이렇게 약자로 오 이것만 씁니다. 그러면 올소 자일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메타라고 쓰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약자로 M 하나만 쓰고요. 메타 자일렌 읽으시면 되겠고, 이거는 똑같이 파라 자일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관용적인 표현이긴 해요. 근데 IUPAC에서도 이걸 다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표기 방식을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올소 메타 파라, 이 치환부터는 이 올소 메타 파라라고 하는 접두사들이 상당히 자주 쓰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일례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MCPBA 같은 경우에도 MCPBA가 정확하게 어떤 이름이라고 했었냐면은 메타클로로 퍼록시 벤조익 애시드, 이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MCPBA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구조를 그려보시면 벤젠고리가 있는 거고요. 벤조익 애시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벤조익 애시드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퍼록시 벤조익 애시드예요.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펄옥시라는 건, 옥시는 산소고 펄라는 건 보통 과하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어서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위치로부터 메타 위치에 CL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MCPBA, 메타클로로 퍼록시 벤조익 애시드,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표현, 이런 거 오소 메타 파라 표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 치환 중에서 또 자일렌 말고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서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OH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죠. OH가 두 개 붙어 있는데 이게 바로 올소 위치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보통 카테콜이라고 불러요. 카테콜. 그냥 관용명이에요, 관용명. 그런데 그럼 이거는 올소 카테콜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올소라는 걸 안 써요. 그리고 여기 OH 하나랑 이 옆자리에 OH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이거는 레졸시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로 OH가 두 개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름들로 쓰고 있죠. 이런 건 관용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쓰고 있는 거라서요. 이건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걸 명명으로 물어볼 일은 없을 거예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올소 메타 파라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죠. 그냥 일반적인 구조들, 여기에 OH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이 옆자리에 만약에 OCH3 이런 게 하나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명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벤젠고리에 붙어 있는 치환기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작용기가 있는가 봤더니 OH가 있어요. OH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럼 여기가 1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 2번, 여기 3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은 3메톡시 페놀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모체로 잡은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 높은 작용기를 포함하는 벤젠골이. 이거를 모체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모체를 써준 다음에 앞에다가 치환기 이름만 딱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3라고 안 쓰고요. 이거를 메타메톡시 페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3나 메타나 이 치환에서는 다 동등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치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뭐 거의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는 BR이 붙어 있고 여기에 또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NO2. 근데 BR이나 NO2나 다 알킬 그룹이랑 거의 똑같은 동등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벤젠고리가 파이그랍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알켄이랑 동등해요. 그러니까 요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얘는 모체가 벤젠이에요. 자, 그럼 벤젠이 모체인데 여기서 그러면 BR하고 NO2가 숫자로 해봤더니 여기 1, 2, 3, 4고요. 여기서 1번을 줘도 1, 2, 3, 4로 동등해요. 어느 쪽에서도 1, 2, 3, 4가 동등하다면 여기랑 여기를 말단이라고 가정하고 말단에서 알파벳 순서가 빠른 게 1번이죠. 그래서 여기가 1번. 그래서 얘는 1브로모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다가 4 나이트로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고리구조에서 명명법 하는 방법 그거랑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치환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치환으로 또 넘어가 보시면요. 3치환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다치환 벤젠에서는 뭐 똑같습니다. 작용기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작용기가 결합된 벤젠, 그 벤젠의 관용명을 모체로 잡아주고 모체에서부터 번호를 지정하여 명명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메틸기보단 아민기가 우선순위 높죠. 그러니까 요게 모체가 돼요. 자, 그럼 아민을 포함하는 벤젠고리는 우리가 앞에서 여기는 지금 벤젠아민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요거를 아닐린이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에는 그냥 표기법은 아유팩 표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닐린으로 쓴다고 해서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 아닐린으로 쓰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벤젠아민이라고 쓰는 것도 역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닐린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1번이니까 3번, 여기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3, 5 다이메틸 아닐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NH2하고 OH 중에서는 OH가 우선순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OH를 포함하는 가장 긴 탄소사슬 벤젠고리 요거를 모체로 잡아주시면 페놀이 되는 거죠. 페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번인데 이쪽으로 가도 2번, 이쪽으로 가도 2번이에요. 그러면 요거랑 둘 중에는 이제 이 모체를 잡고 나서는 모체 바깥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 같은 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얘네들의 우선순위는 동등한 걸로 보세요. 이제 알킬기나 NH2나 이제 다 똑같은 치환기예요. 그냥 모체를 선정할 때만 작용기별 우선순위를 보는 거예요. 모체가 선정되고 나면은 나머지 작용기들은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동등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치환기인데 얘는 에틸기고요. 에틸. 여기는 아미노기죠. 이제 아미노. 그래서 알파벳 순서상 아미노가 더 빨라요. 그래서 여기가 2번이에요. 그래서 2 아미노 여기가 6가 돼버리겠네요. 3, 4, 5, 6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6 에틸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OH가 제일 우선순위 높으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는 메틸기고요. 여기는 클로로죠.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벳 순서상 빠른데 문제는 여기가 1번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1번 자리를 말단이라고 가정하고 말단에서 가까운 쪽이 2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알파벳은 순서가 동등할 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 4, 5, 6 이렇게 써서 5 클로로 2 메틸 페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는 OCH3 메톡시나 BR이나 메틸기나 다 우선순위가 동등해요. 그러면 모체는 벤젠이에요. 그러면 이제 숫자를 최대한 작게 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1번, 2번, 4번 이렇게 줘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주면 1, 3, 4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숫자대로 알파벳 순서로 나열해 주시면 끝.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알데하이드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브로모 5메틸 벤자알데하이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뭐 피트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 구조네요. 이거는 여기서는 OH보다 알데하이드가 우선순위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체로 잡아주시고 여기서
1번, 3번, 4번이 되세요. 얘는 메톡시고요. 얘는 하이드록시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써야죠. 그래서 4하이드록시, 3메톡시, 벤자알데하이드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배우신 아이오팩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 없이 똑같이 명명을 하는구나. 단 여기에서 관용적으로 그 벤젠의 일치환 벤젠의 관용명들을 모체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방향족 화합물들의 명명법이었습니다.